진짜 공부는 말 그대로 진짜 공부.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을 투자해서 책상에 앉아서 본인이 네. 공부를 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가짜 공부는 특히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초등학생들도 인터넷 강의를 보는 아이들이 많아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터넷 강의를 볼 때 네. 아이들이 화면만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그냥 화면만 보는 거예요. 예. 그럼 당연히 눈으로만 보니까 다 아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걸 만약에 컴퓨터를 끄고 아이에게 뭘 배웠니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답을 못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 유튜브 해피 이선생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학부모님들께 현실적인 조언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계신 분입니다. 해피 이선생 이상학 선생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학교에서 정말 다양한 학생들을 보시잖아요.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집중한 아이들이 얼마나 되나요? 저는 그걸 3분의 1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집중하는 아이들이 3분의 1이고 네. 수업을 아예 안 듣는 아이들이 3분의 1. 네. 그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선생님은 눈은 보고 있지만 네. 이제 교과서에 뭐 낙서라거나 그림을 오. 그리거나 딴짓하는 아이들이 3분의 1. 네. 그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 어느 지역이나 예. 상관없이 대부분 이게 맞아요. 3분의 1 예. 법칙이 있나요? 저는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 저는 네. 충청남도에 근무하고 있는데 네. 제가 경인교대를 졸업했고 또 네. 이렇게 소통하는 선생님들 모임에서도 뭐 수도권 선생님들이 많은데 네. 대부분 다 얘기를 들어보면 오. 수업에 아이들이 집중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네. 그럼 궁금한 게 수업을 아예 안 들으면서 딴짓하는 그 3분의 1이 나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선생님을 보고는 있는데 이렇게 잠깐 딴짓하는 아이들이 나은 건지. 선생님을 보고 있는 아이들이 그나마 낫죠. 왜냐하면 선생님을 보고 있는 아이들은 네. 그래도 수업에 참여할 마음은 있는데 이 아이가 네.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뭐 잠깐 딴 생각을 하느라고 네네. 그런 거니까 그런 아이들은 조금만 더 주의 집중을 시켜주고 네. 아이에게 조금만 더 동기부여를 해주면 그 아이들은 수업에 네.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어느 3분의 1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해결책도 그쵸. 달라질 수 네, 있겠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을 봤을 때 좀 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좀 성공할 것 같다. 이런 게 좀 눈에 보이시나요? 눈에 보이죠. 잘 될 것 같다 그런 네. 아이들은 좀 이렇게 열정이 있고 그러니까 네. 좀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죠. 네. 저는 뭐 과제 집착력 그렇게도 말을 하는데 네. 어떤 과제가 주어지거나 뭐 문제를 풀 때도 네. 끝까지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하려고 하고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도 보면은 이렇게 좀 잘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어떤 시험 문제나 수학 문제에 대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조별 과제든 뭐든 청소든 뭔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열정적으로 잘하려는 그런 예. 아이들 말씀하시는 예. 거죠? 본인이 이렇게 막 직접 하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고 만약에 실패해도 못했어도 다 본인이 다시 뭐 괜찮아 다시 할게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근데 네. 이제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보면은 다 뭐 학습 측면뿐만 아니고 나중에 다 잘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네. 우리 아이가 그렇게 열정도 그쵸. 있고 네. 하려고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실 텐데 네. 그런 걸 어떻게 키워줄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학부모님과 아이가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 부모님들이 대화를 생각할 때 아이한테 뭐 숙제나 인지 확인하거나 네. 뭐 했니? 뭐 그쵸, 했어? 그쵸. 뭐 해? 네. 그거는 대화라기보다 명령하고 지시하고 확인하는 거니까 네. 그게 아니고 아이한테 뭐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뭐 재밌었는 게 뭐였는지 네. 그래서 그런 대화를 많이 해서 아이가 본인이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걸 부모님한테 오히려 아이가 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네. 어려운 점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네. 거죠. 그러자면은 평소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네.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대부분 부모님들이 뭐 아이 옷 입는 거, 책 네. 보는 거, 네. 밥 먹는 거는 뭐 당연히 좀 그렇다 하더라도 네. 너무 많은 걸 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알아서 하시니까 네. 아이가 직접 선택해서 할 만한 게 없는 거죠. 예를 들면요? 책 보는 것도 이 책 봐. 이 책 뭐 이번 주엔 이거 두 권 봐. 그래서 네. 엄마가 아예 책을 빌려다 주고 네. 확인하고 막 그렇게만 하니까 아이는 본인이 선택권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작은 일에서 아이가 직접 스스로 해보고 거기서 네. 성공의 경험을 맛보고 그래서 아이가 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네. 재밌구나 그런 걸 네. 느끼게 되는데 모든 걸 다 부모님들이 다 옆에 해주니까 아이는 수동적으로 계속 그냥 끌려가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면 의지나 열정이 잘할 틈이 맞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책이라고 하면 같이 도서관에 가서 골라본다던가 서점에 가서 골라본다던가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네요.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저희 아이하고 같이 요즘에는
어느 지역이든지 동네 도서관이 잘 네. 되어 있으니까 네. 주말에 아이 손잡고 도서관에 가서 아이는 어린이 열람실에서 책 보고 부모님도 아이가 네. 무슨 책을 보는지 감시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은 성인 열람실에 가서 책 네. 빌려오고 네. 그리고 이제 같이 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책 읽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책 읽은 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 나누고 그게 네. 이제 습관이 되면은 네. 아이도 독서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실제 그렇게 하는 분들은 극소수죠. 네네네. 맞아요. 뭘 하느라고 바쁜지, 그렇게 도서관 일이 한 번 맞아요. 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쵸.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가 중요하겠네요. 그게 가장 저는 기본적으로는 책 선택이요. 네. 아이가 본인이 원하는 책을 골라서 네, 읽으면 네. 당연히 아이는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신나게 네.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학급에서 여러 형태의 아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가 집에서 보이는 모습이 학교에서 모습과 꼭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활하지? 이게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직접 선생님께 가서 여쭤보는 게 좋을지.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하죠. 네. 왜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에서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이 다른 경우가 많죠. 네, 집에서는 네, 네. 막 장난치고 그러다가도 네. 학교에 가면은 되게 다른 친구들 도와주고 모범적이고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 네. 반대인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나쁜 건 아닌데 네. 부모님이 뭐 학부모 상담 기관을 이용한다거나 네. 또는 아이가 조금 이상한 뭐 징후 그런 게 보이면 저는 상담 기관이 아니더라도 네. 담임 선생님하고 이렇게 폭넓게 소통하고 연락하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물어보고 그런 건 저는 얼마든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뭐 공개 수업을 하면은 공개 수업에 참석하셔서 우리 아이가 수업받는 장면을 직접 보셔도 도움이 되겠고요. 아, 네. 좀 귀찮진 않으신가요? 저는 귀찮지 않아요. 아니 왜냐하면 아, 네. 공무원이고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이 부모님과 교사의 같은 목표이기 때문에 네, 네. 그거를 우리 아이가 잘 되자고 다 협력해서 해야 네.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연락하고 그러셔도 괜찮을 거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선생님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아이가 뭐 괜찮은가요?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이렇게 여쭤보는 것 자체가 조금 실례일까? 귀찮지는 않으실까 해서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맞아요. 사실 있거든요. 수업 시간이 아니라면 수업 네. 끝난 후에는 뭐 퇴근 전까지 한 5시 전까지는 얼마든지 저는 뭐 문자를 한다고 하거나 또는 요즘 휴대폰 번호 공개 안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개인 사생활 보호 때문에. 그러면 네. 이제 알림장에 뭐 포스트잇으로 뭐 이런 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뭐 선생님 뭐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락을 주면 선생님이 네. 생각이 없습니다. 네. 연락하지 마세요. 그럴 네. 분들은 안 계실 거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너무 선생님을 어렵게 생각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아이가 학습을 좀 잘 따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학습 측면도 학부모 상담 기관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 뭐 학습 네. 수준 그런 걸 물어보셔도 되고 네. 그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 네. 아이 교과서를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 이걸 네. 이제 주지교과라고 하는데 네. 이 5과목을 다 주말마다 우리 아이한테 집으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걸 확인하셔도 네, 되고 네. 근데 이제 너무 많을 경우에는 네. 국어, 수학만이라도요. 네, 왜냐하면 네. 요즘 교과서는 예전처럼 이렇게 막 두껍고 그렇지 않거든요. 네, 네. 학습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서 네. 여백이 그렇게 많아요. 그다음에 네. 뭐 네 생각은 어떠니? 네. 뭐 당신의 생각을 써보세요. 네, 이렇게 네. 아이들의 생각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교과서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지난주에 진도를 어디까지 나갔고 우리 아이가 네. 수업 시간에 잘 참여했고 네, 네. 우리 아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인 생각을 썼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교과서 확인해 보는 거는 저는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만약에 교과서를 확인해 봤는데 막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깨끗하다든지 아니면은 막 군데군데 낙서 있고 막 구멍 뚫려 있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그럴 수 제가 있죠. 네. 처음에 3분의 1 법칙 말씀드렸듯이 네. 수업에 집중하는 아이들은 3분의 1이에요. 그럼 그런 네. 아이들은 막 교과서에 다 답이 써져 있고 네. 공부한 흔적 필기가 되어 있는데 네. 3분의 1은 아마 깨끗할 거예요, 교과서가. 네. 수업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은. 네.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낙서 있고 그림이 있고. 집중하지 않은 그쵸? 흔적. 예. 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림 그리고 있었던 거죠. 네. 수학 문제 풀라고 하면 그림 그리고 있고 낙서하고 있고 그렇게. 네. 근데 그걸 보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나고 막 그렇다고 막 교과서를 집어 던지거나 네. 지우개 가자 막 소리 지르시는 게 네. 아니고 아이가 어느 단원에서 낙서나 그림이 많은지 어. 확인하시고 왜 이런 걸 그렸는지 또는 네.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지 네. 아이하고 좀 대화의 소재로 삼으셔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뭐 그 이전 단원을 뭐 같이 해본다거나 네네. 뭐 아래 학년 내용을 같이 풀어본다거나 네. 하면서 뭐 아이하고 좀 얘기를 나누셔야 되고 만약에 뭐 그림이 가득하면은 네. 스케치북을 사주거나 해서 뭐 다른 쉬는 시간에 그림을 그리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네네. 부모님이 교과서를 통해서 아이의 수업
막 확인하고 감시하는 네, 목적이 아니라 네, 네. 수업에 이 아이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수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는 좀 수단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도 다 알잖아요. 이걸 가져오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냥 생각 없이 가져왔는데 이걸 가지고 막 화를 내고 수업 시간에 왜 그랬냐 비난하기 시작하면 이거 가져오는 것 자체가 그쵸. 아이에게 스트레스 좀 받죠. 스트레스고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화가 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지만 이거를 감추면서 그쵸. 조금 이렇게 예.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선생님 진짜 공부와 가짜 공부를 좀 구별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진짜 공부는 말 그대로 진짜 공부.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을 투자해서 책상에 앉아서 본인이 네. 공부를 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가짜 공부는 특히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초등학생들도 인터넷 강의를 보는 아이들이 많아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터넷 강의를 볼 때 네. 아이들이 화면만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그냥 화면만 보는 거예요. 예. 그럼 당연히 눈으로만 보니까 다 아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걸 만약에 컴퓨터를 끄고 아이에게 뭘 배웠니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답을 못 하거든요. 예. 또 학원을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뭐 영어, 수학, 논술까지 다니는데 네. 학원에서 수업 들을 땐 다 아는 것 같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아이가 학원 수업을 듣거나 온라인 수업을 봤으면 집에 와서 본인이 시간 투자해서 복습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네. 공부한 내용에 네. 대해서. 그래야지 그게 진짜 공부지.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아 맞아 네. 눈으로만 보는 거는 그건 진짜 공부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인강이든 아니면 학원 수업이든 그냥 팔짱 끼고 보면 이게 그냥 유튜브 영상 보는 맞아요. 거나 예. 사실 예. 다름이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두 가지를 예. 좀 구별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아, 그러면 이거하고 좀 연관이 되는 건데 요즘 사실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주도 학습을 넘어서 자기 생활이나 또 인생을 좀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참 중요한데 초등학생이라는 이 어린 아이에도 그런 동기부여가 가능할까요? 가능해야죠. 네. 가능하게 해야겠죠. 네. 왜냐면 어떻게 해야 뭐 될까요? 자기주도학습 혼공 막 열풍이 불고 있는데 네. 아직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이 네. 자기가 스스로 혼자 막 공부하고 네, 되게 네.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옆에서 부모님이 좀 이렇게 네. 동기부여를 해주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하고 이제 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에게 너의 10년 후 모습은 어떨 것 같니? 넌 20년 후에 넌 어떤 모습일 것 같아? 얘기를 해주고 만약에 아이의 꿈이 과학자면 네. 같이 뭐 카이스트에도 간다거나 또는 뭐 네. 과학관, 과학 전시회도 네. 같이 가고 네. 그리고 뭐 과학 관련되는 위인전도 같이 읽어보거나 하면서 네. 아이가 그냥 막연하게 막 꿈만 꾸는 게 아니고 그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고 어떤 경험들을 하고 아 이런 일을 하는구나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느껴봐야 그 꿈을 더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죠. 또는 바뀔 수도 있죠 꿈이. 저는 제 꿈 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한테 무조건 묻는 게 아니고 네. 원래 제 꿈은 저는 네. 신문 기자였었거든요. 네네. 특종을 쫓는 사회부 기자였었는데 성인들도 꿈을 이룬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도 좀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은 초등교사인데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빠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뭐 아쉬움은 없는지 그러면 아빠는 이런 걸 조금 더 이때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하면서 네. 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한테. 네. 너는 꿈이 뭐야? 네. 너 왜 그 꿈도 노력 안 해?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다그치는 게 아니고 사실 아빠의 꿈은 뭐였어? 근데 네. 아빠의 꿈도 이렇게 바뀌어 왔는데 아빠는 근데 이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 이렇게 됐고 어떤 생각이 들어 하면서 아이하고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위인전이나 이런 걸 봐도 항상 자기의 꿈이 있고 그걸 꿈을 이룬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만 보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지 않고 맞아요. 예. 꿈을 이뤘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그쵸,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 꿈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자기 인생을 꾸려가고 행복을 계속 예. 쫓아가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진짜 그쵸. 아이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네. 보는 부모님들이 네. 부모님의 꿈이 네. 무엇이었고 네. 부모님들은 뭐 어떻게 살아오셨고 네. 지금 또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래서 네. 그런 얘기들을 아이하고 허심탄회하게 하면은 아이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묻는 네. 게 아니죠. 네. 부모님이 얘기를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어렸을 때 꿨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비도 그때 이미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나눈 아이라고 한다면 그 꿈이 좌절되거나 뭔가 쉽지 않았을 때 다른 걸 금방 맞아요. 또 예. 선에서 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좀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것 같은 예. 네, 그런 기분이 드네요. 맞아요. 네. 예. 2학기가 시작돼서 아이들 학습 면에서 좀 이런 부분을 챙겨주세요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게 수학 공부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서는 사실 네. 아이들의 학습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네. 않거든요. 왜냐면 네. 국어나 사회나 과학이나 이런 과목들은 네. 혹시 우리 아이가 네. 지금 학년 내용을 잘 몰라도 네. 그게 수업 시간에 잘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4학년 때 우리 아이가 사회를 공부를 안 했어도 네, 네. 5학년 사회 공부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수학은
이게 계열성이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네. 만약에 3학년 때 수학 분수를 못하는 아이들은 4학년 분수를 이해할 수 없고 그게 네. 5학년도 계속 연결되기 네, 때문에 네. 지금 배우는 내용들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 네. 이게 한번 학습 결손이 생기면은 수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그게 계속 과목이 누적되는 거죠, 수학은요. 네, 수학인 예. 거죠. 그래서 1학기 수학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네. 지금 배우는 내용들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네. 만약에 못하면 아. 보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분량이 오. 그렇게 막 많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충분히 네. 따라갈 수 있으니까 네. 부모님이 그걸 파악하셔서 뭐 기본 문제집을 사서 우리 아이 보충을 네. 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보충을 해주셔야지 아이가 수학 수업 시간에 3분의 1처럼 막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의 학교 생활 중에서 부모님들이 좀 관심 많이 갖고 계신 부분이 교우 관계인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어른의 눈으로 봤을 때 아이가 좀 어울리는 게 좀 별로인 아이와 어울리거나 아니면 아이는 괜찮은데 어떤 이 관계적인 면에서 우리 아이가 좀 너무 굽신굽신하면서 따라다닌다든지 뭔가 이렇게 관계적인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얘랑은 좀 안 어울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런 교우 관계에는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근데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교우 관계에 네. 관심이 많죠. 네, 근데 네, 관심이 네. 많은데 네. 저는 관심은 계속 갖되 부모님들이 개입하는 거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많거나 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아이한테 직접 이야기하거나 간혹 상대방 아이의 부모님하고 이렇게 막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는 네네. 분들인데 그게 아니고 네.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네네. 어머니가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이고 예, 그래서 네. 학교에서는 네.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왜냐하면 네. 선생님은 이제 1학기가 지나고 다 네. 알고 있으니까 아이들의 네. 친구 관계도 알고 있으니까 네네. 선생님한테 조언을 구하고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네. 부모님 혼자 생각해서 이렇게 막 움직이지 마시고 담임 선생님과 같이 고민해서 네. 그런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아이한테 어떤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다른 학부모님한테 들어서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직접 담임 선생님한테 좀 정확하게 맞죠. 예, 교실에서의 생활을 한 번 더 네, 좀 정확한 정보를 듣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아이는 본인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고 네. 상대방 어머니는 또 우리 아이 상대방 아이의 입장에서 얘기하시니까 네. 담임 선생님은 근데 뭐 25명, 28명 모든 아이들을 다 보고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네. 담임 선생님한테 조언을 구해서 같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죠. 네, 오늘 저희 육아연구소에서는 해피 이선생, 이상학 선생님 모시고 초등 생활 전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담임 선생님들께 궁금했지만 차마 그동안 물어보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선생님 고맙습니다.